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원희룡 장관이 국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파트값 50% 올랐다가 이제 겨우 6% 하락했는데 이런 거 가지고 폭락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뜻은 뭐야? 아파트는 더 떨어져야 된다. 가격은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왜? 부동산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는 부동산의 시장 앞으로의 전망 우리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희룡 장관 국감 현장에서 오늘 이런 얘기 했습니다. 50% 오른 가격이 6% 내린 게 폭락? 에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갭 투자 어려움까지 국가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있었어요. 갭 투자에 대한 어려움, 그죠? 야, 갭 투자 손해보는 것까지 국가가 신경 써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비교적 우호적인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세 설명 들어갑니다. 오늘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이제는 국감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시장 폭락 현 상황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는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전국적으로 봤는데 아파트 가격이 평균 50% 올랐어요. 6%가량 지금 내린 걸로 조사가 됐다 이거죠. 아니, 50% 오른 가격이 이제 6% 내린 게 폭락?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 말 실제 국토부 장관의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정확한 데이터거든요. 국토부가 바라보고 있는 현 데이터입니다. 평균적으로 50% 오른 거예요. 근데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가 뭡니까? 100% 오른 적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50이니까. 그러면 겨우 6% 내렸다 이거죠. 6% 내는 거 가지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폭락이겠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 아파트의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역대 가장 낮은 2만 가구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많을 때는 8만 가구까지 갔었다. 예정된 입주 물량 자체가 보릿고개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폭락을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가구 수가 좀 분양 가구 수가 좀 많아져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좀 우려해야 되겠죠. 그죠? 계속적으로 물량이 더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 보릿고개 수준인 거죠. 2만 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물량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정말 떨어질 수는 있겠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근데 아직 보릿고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갖고 가격 폭락을 단정하기엔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도인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고 사실 그렇죠. 여러분 네이버 시세에 가보십시오. 네이버에 있는 지금 호가들 한번 가보십시오.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는 국토부 장관의 시각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호가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 이거죠. 시장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와, 요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지금의 그 국토부 장관의 인식은 뭐냐면 현재의 이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왜? 왜곡됐다 이거죠. 매도인들은 호가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죠? 근데 일부에서는 가격이 폭락했다 그러고, 사실 지금 시장 가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면으로 단정짓기 이르다. 한마디로 폭락 시기다. 그래서 부동산을 연착륙시켜야 된다.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아직은 단정짓기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거 시장에서 굉장히 오늘 우호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굉장한 용기 있는 발언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원장관이 생각하는 이 하락의 범위가 뭘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걸 되게 궁금해했어요. 원장관이 딱 장관이 되고 나서 원희룡 장관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는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는 이 부동산 일단은 지금 거품이 많이 껴져 있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낮출 생각이 있는 건지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의 힌트가 9월 19일 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죠. 원장관이 사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굉장한 회자가 됐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원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중앙일보에서 현재 서울의 PIR 이게 뭐냐면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이야. 그러니까 P가 뭐냐면 price to income ratio. 그러니까 내 소득 대비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거 이제 PIR로 얘기하는데 이게 현재 이제 18이라 이거죠. 이거 욕 아닙니다, 여러분. 욕 아니에요. 에이 18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18이라 이거야, 18. 근데 이게 10에서 12 정도 떨어져야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볼게요. 자, 봅니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지수이고요. 서울의 PIR이 18이라는 이거는요. 평균적으로 18년 소득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야, 지금. 이게 정도 한 10에서 12 정도는 떨어져야 이게 정상이다 이거죠. 원희룡 장관을 봤을 때에. 이를 10에서 12 수준으로 낮추려면 집값이 지금보다 뭐요? 30에서 40%는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이 했던 얘기가 요거예요, 요거. 현재 PIR이 18인데, 18인데, 이게 10에서 12 정도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수치상 보면은 현재 집값에서 9월달 기준입니다. 9월달 집값 기준에서 한 30에서 40%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는 원희룡 장관이 생각하는 하락의 범위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몰랐어요. 분명히 정부가 가격을 낮춘다고는 얘기했고 안정화시킨다는 얘기했는데 그 수준이 어디까지느냐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근데 딱 이 중앙일보의 그 인터뷰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30에서 한 40% 정도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국감에서 얘기한 거예요. 원희룡 장관이 야 이제 6% 떨어졌다. 이런 거죠. 이제 6% 떨어졌다. 30에서 40은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 6%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가 12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제는 업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는 돌려놓는다. 이게 이제는 원희룡 장관의 의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선 그렇게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10에서 12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장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그러니까 연착륙이죠. 경착륙은 뭐냐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경착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뜨리는 이런 방향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단시간에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할 만큼 그러니까 정말 빨리 빠지고 있거든요.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부채로 인한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서 완화 대책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 요거는 사실 오늘 힌트가 나왔어요. 공시지가가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정부의 시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공시지가를 높였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공시지가가 왜 중요하냐면 부동산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높여왔단 말이죠.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이러면서 높여왔어요. 그때 우려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야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럼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더 높게 생겼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 공시지가는 아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을 걸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국토부에서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진짜 놀라운 아주 진짜 대단해요. 제가 원희룡 장관을 좋아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 된다는 용자입니다. 용자. 이거 진짜 이런 얘기를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했는지? 깡통전세죠. 깡통전세 대책 마련에 대해서 오늘 또 국감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원희룡 장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방만한 전세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들, 갭 투자자들, 잔금까지 다 치러서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제 그 잔금을 자기 돈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 이런 분들이 대출을 끌어서 투자했던 것까지 매매 가격 하락 조정기에 발생한 어려움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이 어렵냐면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자가 막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변동금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6.8%. 앞으로 연말까지 변동금리 8%. 그죠? 신용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뭐 더 높죠. 그러니까 과거에 방만하게 전세대출을 받은 다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때 막 부동산 막 풀어줬을 때 갭 투자자들, 그죠? 갭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세 끼고 들어가신 분들.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 잔금까지 다 치러서 자기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 끌어서 투자할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 하락 조정기잖아요, 지금. 이 조정기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뒷말. 야, 이런 것까지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왜 도와주냐 이거예요. 이런 거 어려움을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데 이거는 매우 신중한 입장.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이런 분들의 어려움까지 정부가 떠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굉장한 뭐 엄청난 진짜 용기 있는 발언이죠. 그쵸? 갭 투자하신 분들 그것도 한두 채가 아니에요. 막 이런 분들이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다주택자 중에서도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정부가 그런 사람까지 왜 도와주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했어요. 와, 대단합니다. 시장의 반응 어떨까요? 좋아요. 분위기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한다 원희룡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원장께 하시네요. 맥을 잘 짚고 신뢰가 갑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화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폭락이 아니라 버블이 조금 없어진 단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오늘 원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입니다. 저는 그냥 사실만 전달해 드립니다. 시장의 분위기만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시장의 분위기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앞으로의 장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일단은 원희룡 장관이 아시겠지만 정치도 오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조직 장악력도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장관을 계속 하는 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이끌어 갈 거야. 하락에 대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거품이 많이 껴져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이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그 월간 부동산에서 계속 오랫동안 여러분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같이 제가 오늘 부동산 얘기 해드린 이유는 사실 그냥 부동산을 그냥 같이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앞으로의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 여정가족님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좀 공부하자는 차원입니다. 뭐 제가 뭐 가르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그냥 같이 공부한다는 어떤 개념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석학들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어요. 신세동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대중 교수님이라든지 정말로 뭐 많은 분들과 이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여러분과 같이 이제 계속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정보맨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정보 나눔 방송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의 재테크를 확실하게 도와드리는, 특히 시니어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특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40대 이상의 우리 분들에 대한 경제적 고민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해보는 그런 어떤 정보를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을 한쪽에서는 너무 폭락하고 있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더 폭락해야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서 남겨주시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또 들어보면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저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부자 되는 생각, 잘 되는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께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 또한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정이고요. 내일 방송 예고해드립니다. 내일 또 금융위에서 또 새롭게 뭐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아시죠?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원금 탕감에 대한 이슈 있는 부실차주, 부실 우려차주 같은 케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혼란함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새출발기금은 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금융위가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함에 대해서. 또 그래서 원금 탕감을 받는 부실차주에 대한 기준도 좀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금융 받으신 분들도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내일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돈 문제로 대출 때문에 어려워하신 소상공인 분들, 새출발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잘 안 되신 분들, 지금 금융위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거 내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의도에서 재테크 정보 계속적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항상 잘 되는 생각, 항상 부자 되는 생각, 항상 좋은 생각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한번 외쳐보시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